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85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는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되니까요. 편안하게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양한 영상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지금 먼저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런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어제는 이제 비가 와서 오늘 아침 일부 지역은 조금 날씨가 쌀쌀할 것 같은데요. 감기 조심하시면서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오전에 비가 오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비가 오고요. 그 후에는 한 차례 더 기온이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해서 가을옷, 가을에 입으실 러닝옷들 중에서 긴팔이라든지 재킷들 같은 것들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기 정말 힘드시죠? 해는 이제 점점 늦게 뜨고요. 공기는 점점 쌀쌀해지고 이제 집안의 공기도 좀 아침에는 쌀쌀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이불 밖으로 나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5시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는데요. 아유 진짜 와 정말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30분 정도 동안 이불 안에서 계속 꾸물거리기만 하다가 겨우겨우 나왔어요. 아마 앞으로는 점점 더 일어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모두들 러닝 라디오와 함께 기상령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일어났다가 다시 자도 좋으니까요. 일단 일어나서 채팅 인사 남긴다 라고 생각하시고 무조건 6시 일어나서 채팅 꼭 한번 남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이제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낮에는 산책도 하시면서 햇볕도 충분히 쬐시고요. 운동 꾸준히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무시는 잠자리도 잘 정리하셔가지고 충분한 시간 또 질 좋은 그런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우 이제 그나마 일어나기가 좀 쉽거든요. 여러분 수면의 질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요. 어제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좀 얘기 드립니다. 어제 제가 저희 집에 미국에서 온 택배가 하나 왔어요. 근데 받으시는 분이 이름이 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전에 살던 사람인가? 아니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이사 온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게 전에 살던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주소를 참 잘못 사람인가? 아니면은 주소를 잘못 썼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언젠가 찾아가겠지 하면서 집 밖에다 다시 놔뒀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녁에 달리기 하고 들어와서 샤워하고 이제 러닝 라디오 마지막 준비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정말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전에 저희 이제 민팀 중에 한 분이신 켈리101님,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인데 켈리101님께서 텀블러를 미국에서 하나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받으신 분 이름을 켈리101님 아내분 이름으로 일단 보낸다라고 하셨던 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정말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게 달리기를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면은 이제 그만큼 두뇌가 활성화되니까 그 기억이 다시 났던 거죠. 낮에는 생각 안 나다가. 저는 사실은 미국에서 오는 거라서 뭐 한참 뒤에 올 거라 생각했는데 굉장히 빨리 왔더라고요. 네, 이게 텀블러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달리기가 온 다음에 급하게 이제 열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건데요. 네, 요 텀블러입니다. 켈리202께서 이 텀블러 보내주시면서 그리고 쪽지도 편지도 같이 좀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평양 너머에서 응원한다고 편지를 또 보내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진짜
정말로 태평양 건너에 계시는 한 분이 이렇게 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응원해주는 그런 거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운도 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텀블러가 진짜 디자인도 너무 멋있고요. 사이즈가 정말 딱 들고 다니기도 좋고 책상 위에 놔두기도 좋고 또 운전할 때 이거 운전석 옆에 놔두는 용도로도 사이즈로도 딱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보내주신 텀블러 자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켈리공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요. 공기가 안 좋았습니다. 신기한 건요. 분명히 그 공기질을 알려주는 앱에서는 공기가 좋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기질에 정말 민감하잖아요. 거의 인간 그 공기질 측정기인데 제가 나간 곳은 공기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앱에는 좋다고 나오고 나가보니까 저는 확실히 안 좋았어요. 목에서 딱 느낌이 코에서 목에서 바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달리기 하다 보니까 한 5km 정도 지난 지점부터는 약간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한 5분 초반대 정도나 이렇게 좀 달리기를 할 텐데 어제는 5분 중반부터 6분 사이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달리면서도 답답한 기분이 들고 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방송을 하니까 목의 컨디션에 굉장히 민감한 편이에요. 진짜 민감합니다. 조금만 목이 칼칼하면은 막 겁이 나거든요. 너무 민감한 편인데 어제는 페이스를 이제 확 낮춰서 달렸습니다. 페이스를 높여서 호흡이 가빠지면 그만큼 흡입하는 공기 양도 많아지고 그만큼 미세먼지도 많이 마시게 되니까 좀 조심조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제는 약간 하늘에 안개 낀 것처럼 계속 뿌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미세먼지라기보다는 안개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안개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대기 정체 지수가 좀 높았고 비가 온 뒤라서 약간 그런 습도도 높고 안개도 끼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저녁에 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제 차를 타고 다니니까 매연이나 뭐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많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날아가야 되는데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공기질이 좋지 않았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달리기 하실 때 공기질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건강하게 달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마라톤 대회 하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마라톤 대회는요, 사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혹시 몰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카카오뱅크와 유니세프가 공동 주최하는 세이브 레이스입니다. 2024 세이브 레이스가 공식 명칭인데요. 이번 마라톤 대회는 환경 부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문제를 확산하기 위한 대회인데요. 참가비 전액을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 미래 세대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대체 어디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투명하게 쓴다고는 하는데 그게 약간 미래 세대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쓴다. 약간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러면은 기부하는 입장에서 뭐 믿고 유니세프 잘 하겠지만 잘할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좀 꼼꼼하게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대회 얘기 좀 드릴게요. 대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4년 11월 10일입니다. 11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에 레이스를 출발합니다. 자, 이 대회가 이제 한다는 얘기가 사실 그동안 저도 접하지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좀 탁 하고 튀어나왔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전부터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아마 그날 다른 마라톤 데이들을 접수한 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그러면 좋은 건가? 경쟁률이 떨어지니까 좋은 건가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11월 10일입니다. 날짜가. 대회는 10km, 10K 단일 종목으로 진행이 되고요. 참가비가 5만 원인데 5만 원이 전부 다 기부금으로 나갑니다. 네, 기부금으로 나가고요. 참가 인원이 3,000명입니다. 규모가 카카오에서 여는 대회인데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3,000명이면 그냥 딱 재밌게 뛸 수 있는 최소 인원 정도? 네, 그 정도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3,000명인데 재밌는 점이 이 3,000명을 추첨으로 뽑습니다. 이게 아마 최근에 나온 마라톤 대회 중에서는 뭐 거의 최초로 전원을 추첨으로 뽑는 대회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다른 대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본 거로는 그래요. 이게 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간 마라톤 대회들을 추첨제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 정말 많았습니다. 어떻게 운영할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요. 코스가 여의도
쪽 한강공원 쪽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뭐 도는 건데 이게 제가 한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이걸 봤을 때는 이미지가 약간 반투명 이미지라고 해서 좀 나왔거든요. 여의도를 반바퀴 돌아오는 코스로 나왔는데 지금은 막혔어요. 코스가 바뀌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코스가 정확하게 100%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약간 반투명 이미지로 살짝 나왔던 이미지를 봤을 때는 여의도 반바퀴 돌아오는 그런 코스였어요. 근데 이게 자전거 도로 쪽을 달리는 건지 아니면 일반 도로를 달리는 건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일 수도 있고요. 일반 도로라고 한다면 거기 국회의사당 쪽 뒤쪽에 있는 그 도로 길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자전거 도로 쪽으로 가는 거라면은 약간 이제 좀 혼잡할 가능성이 조금 있죠. 훨씬 더 혼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3,000명이니까 한강 그 자전거 길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 열리는 대회들 보면 거기를 많이 쓰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기념품으로는요, 티셔츠와 모자, 그리고 짐셋, 그리고 마켓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은 시장 바구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대회다 보니까 이런 시장 바구니 같은 그 반복해서 쓸 수 있는 비닐을 줄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닝벨트, 러닝 양말이 제공이 됩니다. 기념품의 개수는 많아서 좋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짐색이라든가 뭐 시장 바구니 같은 거보다는 바지를 줬으면 뭔가 딱 풀세트, 모자부터 상의, 하의, 반바지, 그 다음에 양말까지 이렇게 풀세트라서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또 이 대회가 환경에 대한 그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그런 걸 이슈로 잡고 진행한 대회인데, 사실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봤을 때 그 모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쓰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색깔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모자에 노란색 상인데 이거를 평소에 자주 입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상의까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모자는 이걸 자주 쓸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취지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대폭 줄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주최 측이 생각이 있겠죠. 자, 그리고 뭐 하여튼 모자 색깔이 노란색이에요. 모자 색깔 노란색에 티셔츠도 노란색인데, 또 한편으로는 바지도 똑같은 거 주고 해가지고 옷이랑 모자를 무조건 다 입고 와야 된다라고 룰을 정하게 되면 뭔가 다 같이 모였을 때 유치원에서 소풍 나온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 네, 약간 디자인이 진짜 그래요. 디자인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회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생각한다면 좀 사용하지 않고 남는 그런 물건들을 주는 것보다 깔끔하게 그냥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뭐 먹을 거에 좀 더 투자한다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아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 대회 진행하시는 분들이 뭐 잘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기부가 된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이 네, 전부 다 영수증 발급이 돼요. 기부 영수증 발급되니까 연말정산 받으실 때 요거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그 신청 날짜를 이야기 드리지 않았네요. 신청 날짜가 지금 받고 있는데요. 10월 17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고요. 뭐 신청하실 때 결제 같은 거 없어요. 그냥 회원가입 하시고 신청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월 12일에 이제 캠핑이 있어가지고 아마도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일단 뭐 신청하는 거는 무료니까 일단 신청은 해두었습니다. 당첨자가 이제 10월 18일, 그러니까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13시에 발표가 된다고 하고 그때부터 결제를 받는다고 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카카오 그리고 유니세프 같은 이제 큰 단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대감도 좀 높을 것 같고요. 서울에서 한 대회니까 더더욱이나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당첨 확률은 매우 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3,000명이잖아요. 그래서 당첨 확률이 정말로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일단 신청하고 걸리면 캠핑을 취소할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캠핑이 훨씬 더 좋거든요. 좀 쉬러 가고 싶어서 그게 훨씬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일단 갈지 안 갈지 결정은 걸리고 나서 하셔도 되니까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나면 지금 말고 방송 끝나고 나면 네, 다 끝나고 다 듣고 나시면은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여러분들 세이브 레이스라고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사이트가 뜰 겁니다. 거기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관심 있는 분들, 자, 내일 6시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까지인데 그냥 오늘까지 늦지 않게 신청해 보세요. 오늘 러닝 라디오 주제들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독자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해파랑 다롤님의 질문인데요. 최근에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4 러닝화로 교체를 한 이후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일의 고정 코너죠. 러닝 마인드셋 코너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은요, 사람들, 그리고 러너들이 가진 세계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낯선 용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 세계관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러닝 마인드셋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지금 계속 3일째 못하고 있는 러너로서의 노후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텐데 아마도 시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계좌를 통해서 후원해주신 초록빛 아침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동글제이크님도 너무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동글제이크님께서는요,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를 들으시려고 가입해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아이고, 이게 또, 이게 정말 감사드리는데, 이게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가 이게 멤버십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댓글을 남겨드렸어요. 다른 방법으로 듣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남겨드렸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유튜브가 좀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멤버십 전용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다른 멤버십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시려면 멤버십 전용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민티런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글을 확인해 보시면 라이언 이미지가 있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멤버십 전용 오픈 채팅방 접속 방법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일어나셔서 지금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채팅창에 섬사람 K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을 부상 조심하세요. 달리기 좋은 계절 오버페이스로 근육통이 살짝 와서 오늘까지 쉬어가렵니다. 민티러님 방송에서 하신 가을에 오히려 부상이 많다는 얘기가 제 얘기네요. 큰 부상은 아니지만 단톡방에서 쉬어가라는 고수님들 조언에 따르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짜 봄하고 가을에 정형외과 가시는 분들 부쩍 많아지고요. 러너들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부상 많은데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점점 봄하고 가을이 짧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짧다는 걸 알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 요 시간을 내가 정말 즐겁게 달려야겠다, 제대로 달려야겠다, 뭐 이런 것들에 약간 욕심이라든가 조바심이 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몸이 잘 움직이니까 시원하고 좋으니까 달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약간 오버페이스라는 그런 경향도 조금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저도 가을에는 달리다 보면 문득 나 이렇게 빨리 달리면 안 되는데 분명 이러면은 내일 좀 힘들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정도로 달리다 보면 저도 모르게 좀 속도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뭐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씩 더 좀 자중을 하시고 컨트롤을 조금 더 잘하시면 부상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섬사랑 K님 빨리 완쾌하시고 다시 즐겁게 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아침 인사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하늘채님께서는요. 창밖에 안개가 가득하네요. 용기 내어서 뛰러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밤에 뛸 때도 저녁에 뛸 때도 안개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도 그렇군요. 안개 많으면 아무래도 좀 공기가 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달리기 하실 때 유의하셔서 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슬로우 스텝님께서는요, 작은 소리로 일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부지런한 민티님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시작할 때 저희 러닝 라디오 방송 꽤 어울리는 방송이지 않나요? 아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잠 오는 목소리라서 아닐 수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네, 이렇게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얼치님께서는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시카고 마라톤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너무 부럽습니다. 이번 시카고 마라톤 여자 세계 기록도 나오고, 너무 멋있는 대회였는데, 부럽네요.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얼치님, 이번 시카고 마라톤 추억 오랫동안 잘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즐겁게 달리기 하세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사를 한번 제가 볼게요. 다들 텀블러가 너무 이쁘다고 이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아까 또 켈리101님께서도 들어오셔서 채팅글 남겨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독특하고 너무 이쁩니다. 화면 보실 수 있는 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진짜 이쁩니다. 스타벅스가 참 텀블러를 디자인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이즈도 딱 좋아요. 물 마시기에 딱 좋은 사이즈라서 너무 좋네요. 자, 그리고 피터 김님께서는요, 지난 일요일 첫 번째 하프 마치고 와서 이틀 동안 푹 자고 잘 먹고 쉬었어요. 다시 일상 복귀를 위해서 회복 운동 갑니다. 마지막 일주일 팁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지난 3개월간 첫 번째 목표인 2시간 이내 들어오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여름에도 핑계 없이 열심히 준비한 것과 대회 버프를 더해서 첫 하프 1시간 50분 38초. 와, 이거 원래 2시간 언더가 목표였는데 1시간 50분이면 어마어마한 야, 대버프보단 사실은 여름에 열심히 준비한 게 이제 진짜 가을에 확실하게 효과가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에도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잖아요. 정말 힘들지만 지금 잘 견뎌내시면 가을에 부스터를 단 것처럼 달리기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진짜 신나게 달릴 수 있을 거다 얘기 드렸는데, 피터 김님께서 딱 그렇게 달리기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기록 달성하신 거, 아마 기록 달성하신 거겠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글을 한번 볼게요. 탱이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타임투런 3, 옛날 거, 거의 2년 전에 타임투런인데 나이트 레이스 들으면서 저녁 달리기 했습니다. 2년 전 추억을 떠올리면서 달리니까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타임투런 또 만들고 싶은데 시간이 안 나고 앞으로도 시간 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아무튼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리고 로시언니님께서는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 주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사실 매일 잘 들으면서 달렸는데 인사할 타이밍을 놓쳐서요. 오늘 조금 흐리지만 즐겁게 달리기 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매일 듣고는 있지만은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오묘하게 안 맞아가지고 인사를 못 남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댓글로라도 짤막하게 인사 남겨주시고 하면은 제가 이분 계속 듣고 계시구나 라고 기억을 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로시언님 오늘 즐겁게 달리세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도 지금 안개가 많이 꼈나 보네요. 네. 그리고 호화계님께서는요, 날씨가 바뀌어서 새벽에 오가는 사람이 적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점점점 적어질 겁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추워질수록 점점점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시던 주로에 늘상 달리기 하던 사람들이 한 명씩 줄어드는 현상을 보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분 실내 운동이나 다른 운동을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달리기 하시는 분은 점점 줄어드시게 될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을 딱 보면은 뭔가 이게 약간 뿌듯한 게 있어요. 마치 서바이벌 게임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그런 느낌처럼 뭔가 뿌듯한 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재미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지만 나는 끝까지 한번 버텨보겠다. 마지막 서바이벌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꾸준하게 달려보시면은 그럼 좀 더 겨울까지 달리기를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후하게님, 끝까지 한번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 종석 아버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 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종석 아버님께서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사 주신 거 맞죠? 종석 아버님. 네, 오랜만에 인사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 니콜라스님께서도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들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에도 팟캐스트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유니크런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팟캐스트 자주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구독자님 질문입니다. 해바랑다롤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질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민티런님 질문이 있는데요. 일주일 전에 새로 산 아식스 노바블라스트 4를 신고 15km를 달렸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6분 10초 페이스로 재밌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달릴 때는 통증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데 15km 끝나자마자 양쪽 정강이뼈에서 통증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복숭아뼈 약 5cm 위쪽에서 통증이 느껴지면서 힘줄이 좀 맥박이 뛰듯이 막 이렇게 좀 아팠다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엄청 아파서 고통을 느꼈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강제 휴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무리해서 뛴 것 같지 않은데 자세가 문제인지 신발이 문제인지 지금은 조금 나아져서 걸을 때 오른쪽 정강이 뼈에만 약간 통증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쉬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강 운동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떤 운동이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상시에는 페이스가 이틀에 한번 10km에서 15km를 뛰고 있다고 하셨고요. 페이스는 550에서 630입니다. 그러니까 5분 30초에서 6분 30초를 갖다가 달리고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달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제가 저의 생각을 좀 얘기 드리기 전에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우선 제가 이제 노바블라스트는 신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야기 또는 제가 검색한 결과를 토대로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다는 거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약간 뭐랄까요, 꼭 노바블라스트 4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로운 러닝화를 구매하실 때 생길 수 있는 이슈이기도 하니까요. 노바블라스트 신지 않거나 이런 분들도 오늘 한번 이야기는 계속해서 들어봐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기존에 신으셨던 러닝화에서는 이런 증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근데 이번에 발생했다. 그러면 뭐 러닝화가 맞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겠죠. 그 전에 어떤 러닝화 신으셨는지 말씀하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뭐 크게 문제는 없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변화가 없었다. 러닝화 말고는 다른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러닝화로 인한 문제가 80% 이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노바블라스트에 대해서 이제 신어보지 않다 보니까 그 느낌을 잘 몰라가지고요.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국내와 해외 모두 검색을 해봤더니 노바블라스트 4를 신고 좀 발목 쪽이나 이런 데 부담이 간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고, 그리고 내전이 심해진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이슈도 있었고, 또 해외 경우에는 노바블라스트 4로 변경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안정성이 좀 떨어지면서 발목 부담이 커지고 근육의 전반적인 부담이 좀 커지더라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랐어요. 반대로 노바블라스트 4 너무 좋았다,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좀 안 좋았다고 평가한 부분들은 그립력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좀 호불호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좋았다, 나는 아닌데,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어요. 어떤 분은 뭐 탄성이 좋았다, 어떤 분은 탄성이 아니라 그 딱딱했다, 그래서 힘들었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평소 달리기 스타일에 따라서 이 평가 같은 것들이 상당히 달라지고 몸에서 받는 데미지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신발의 문제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런데 하지만 이게 때로는 러닝화 자체 문제이기도 함과 동시에 러닝화 교체로 인한 자세 변동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러닝화의 뭐 어떤 탄력이라든가 쿠셔닝, 이런 그다음에 높이, 이런 것들의 변화로 인해서 평소 달리기 자세와는 다르게 달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대로 보면은 그 러닝화를 신고 평소처럼 제대로 달렸다면은 데미지가 없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발이 바뀌면서 우리 몸이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다르게 하다 보니까 자세가 바뀌는 거죠. 러닝화의 무게에 따라서도 자세가 바뀌기도 하고요. 어떤 탄성에 대해서도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보폭 같은 것들 변화가 생기기도 하죠. 이렇게 자세 변화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근육에도 부담이 갑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도 부담이 가고 전체적으로 관절까지도 부담이 가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그 얘기 주신 해파랑 다로님께서요. 양쪽 정강이 뼈, 그러니까 이제 경골이죠. 경골 쪽에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위치를 봐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 신스프린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신스프린트가 생기는 이유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은 신스프린트가 생기는 이유는 뭐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의사들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운동량이 늘어났다, 맞지 않은 신발을 신었다, 뭐 그런 것들, 이제 무리했다,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사실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때로는 좀 어떤 발바닥의 아치가 무너지는 경우, 그리고 이제 회내, 내전이나 외전 같은 거 있죠. 그런 어떤 특히 내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심한데 운동을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에 이제 좀 신스프린트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면은 반복적인 자극이 쌓여서 발생하는 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존에는 생기지 않던 자극이 지금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세, 신발,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위치에 데미지가 지속적으로 쌓이는 겁니다. 요게 이제 15km를 달렸다고 하셨으니까 그 달리는 기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누적이 됐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신스프린트라고 한다면은 우선은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러닝화를 교체하는 게 일단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달리기 양을 좀 줄이고 평소에 어떤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스트레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신스프린트 스트레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영상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고 하나하나 꾸준하게 매일매일 꾸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좀 오래 갈 수도 있고 굉장히 통증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조심조심 하시면서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다른 러닝화를 교체를 한다, 노바 블라스트 이제 안 신고 다른 러닝화 교체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신발 탓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신발도 신지 못하는, 특히 상급으로 간다든지 했을 때 신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구매하신 노바 블라스트 4가 자신과 맞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러닝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러닝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러너마다 새로운 환경이나 뭐 훈련 방법이라든가 혹은 러닝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 다른데요. 새 러닝화가 아무리 좋은 러닝화라고 해도 내가 여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굉장히 짧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한두 번이 아니라 뭐 한 5-6번 이상을 갖다가 신고 달려봐야 이제 몸이 거기에 적응하고 그 적응하다 보면 거기에 맞는 이제 어떤 자세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러닝화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무턱대고 일단 안 신는 게 제일 좀 가장 빠른 방법은 안 신는 건데 한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내가 어떤 신발을 신고 러닝화를 신고 바로 평소처럼 달렸다. 평소처럼 그대로 달렸는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냥 내 몸은 뭔가 새로운 신발이나 새로운 환경이나 뭔가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몸이구나, 나는 그런 러너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바 블라스트 4든 아니면 다른 어떤 러닝화든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요 아주 천천히 좀 편안하게 달리기를 하면서 러닝화에 내 몸이 적응하는 시간,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몸이 적응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몸이 반응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는 거를 좀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현재 상황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신스프린트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서 당분간은 좀 쉬시거나 아니면 편안하게 달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노바 블라스트 4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일단은 교체하는 게 가장 속편할 걸로 보입니다. 속편할 걸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내 몸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러닝화를 신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처음부터 예전처럼 똑같이 달리기를 하시기보다는 아주 천천히 단계를 가지면서 익숙해지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개인적인 그리고 주관적인 생각이니까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 주신 분 빨리 회복하셔서 다시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를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님께서 굿모닝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한효주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헬스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작년 첫 러닝부터 민티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벌써 풀코스 2번 완주하고 와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채팅글 남겨주셨습니다. 한효주님 이렇게 글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첫 인사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라이브 듣는다고 인사 주셨는데 오늘 2번째 인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풀코스 2번 완주하는데 민티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한효주님 오늘 지금 헬스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즐겁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망고주스님께서도 아침 인사 주셨고요. 날랭님께서도 푹 자고 누워서 이리저리 기지개 켜면서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게 한 몇 분 전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일어나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날랭님 기지개 시원하게 켜시고요. 그리고 일어나셔가지고 저희 방송 들으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천천히님께서는요 30분이라도 뛰려고 겨우 나왔습니다. 현관염 극복하셨군요. 드디어 넘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달리기 즐겁게 하시고요. 보수미님께서요 굿모닝 차량 조수석에서 찬바람만 나와요. 아이고 무섭다. 이제 여름엔 시원하지만요. 찬바람만 나와요. 차량 점검 겨울 되기 전에 꼭 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야, 빨리 하셔야겠는데요. 겨울 되면 진짜 힘드실 텐데요. 네, 아무튼 그 점검 꼭 하시고 빨리 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색늑대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회색늑대님은 얼마 전에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채팅에서 첫 인사 주신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회색늑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 즐겁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전 러닝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훌리아님, 우보말리님, 지성벼라파파님, 해파랑다롤님, 도파미너님, 베베니님, 찐님, 날랭님, 초이보름별님, 그리고 별별하님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도파미너님께서요 요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아니 원래 러닝라디오가 1시간 방송이라고요? 허허, 반년이 거의 다 되어서야 알게 된 사실이군요. 기본 1시간 30분에 가끔 2시간도 하시니까 알 수가 없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원래 1시간 맞고요. 원래 목표가 1시간 방송하는 거고 초창기에는 한 50몇 분? 55분? 뭐 1시간 이런 방송들이 좀 많았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겠지만 거의 최근 한 1년 정도 동안은 방송 시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오버해서 방송을 했거든요. 뭐 심지어는 2시간 넘게 방송을 한 적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제 생각인데 제가 아직까지 이런 방송을 진행하는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좀 더 내용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말도 길어지고 시간도 좀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실력을 쌓으면 진짜 라디오처럼 깔끔하게 시간도 맞추고 내용들도 좀 더 압축해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날랭님께서는요 저는 시각적인 것을 집중을 잘 못 보는 편이라서 청각에 집중할 수 있는 민티러님 방송이 너무 좋아요. 민티러님 목소리가 참으로 달릴 때 듣기 좋은 데다가 말씀하시는 속도도 적당해서 러닝 친구로 딱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용기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제 목소리에 불만이 많고요. 그리고 매일 제가 달리기 매일 할 때 그날 했던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달리거든요. 그러면은 달리면서 아우 저게 뭐야 아우 저게 말투가 저게 뭐야 아우 저 또 말을 또 버벅거리네 아니 말을 갖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뭐 요런 그 생각들 하면서 아우 왜 저렇게 진행을 못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목소리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마음에 안 들고 막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또 칭찬해 주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부족한 걸 잘 모르고 용감하게 방송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기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민티런이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눈으로 보는 영상 같은 것들도 좀 계속해서 만들려고는 하지만은
저는 조금 더 이제 달리기 하시면서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컨텐츠, 그리고 눈을 보지 뭔가 화면을 보지 않아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들 러너들이 화면을 항상 보면서 뛰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오디오 컨텐츠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라도 또 듣고 싶은 얘기나 뭐 필요한 영상들 이런 거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고민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영상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달빛꿈님께서요. 와, 이분 대단하십니다. 달빛꿈님께서 달리기는 몇 분을 달려야 효과가 좋을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글인데, 좀 글이 길어서 제가 조금 줄여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40살부터 허리 둘레가 104cm, 혈압은 160, 그리고 다양한 질병이 있으셨고요. 약으로 살도 빼보고 했지만은 요요가 오고 어떤 수단을 써도 안 됐던 체중이 50살이 넘기고 난 이후에 올해 3월부터 달리기 하고 3개월 만에 98kg에서 22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속해서 유지 중이고요. 와, 대단하시네요. 매일 달리기 한 5에서 6km 정도 하셨고, 이틀에 한 번꼴로 한 등반 등산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운동을 헬스도 하셨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달리기 매일 하시고 다른 운동들을 중간중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식습관 같은 것도 많이 변경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체중도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뭐라고 쓰셨냐면 인생이 즐겁고 우울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달리기 정규 꼴찌던 아내도 얼마 전 650, 6분 50초 페이스로 10km를 완주하고, 와, 두 분이 같이 이제 하셨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프 뛰고 힘도 안 들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야, 지금 3월에 시작하셔가지고 체중을 20kg 넘게 빼시고 하프까지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정말 꾸준하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칭찬드리고 싶어요. 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행 가서 좋은 장소 가가지고 같이 달리기도 하고, 식당이나 카페 좋은 데 가서 여행도 아내분하고 같이 하시겠죠? 이런 것도 하고, 이제는 해외 달리기, 해외 여행 가서 달리기 하는 것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진짜, 달리기라는 운동이 참 단순한 운동이지만 사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달빛꿈님 정말 또 축하드리고요. 또 칭찬드리고, 앞으로도 달리기 꾸준히 즐기면서 또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들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박승희님께서는요, 버팔로 쪽? 뉴욕이죠. 네, 버팔로 근처에 살고 계시는, 미국에 계시는 박승희님께서 타임투런 10번째 걸 하시고 난 다음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뭘 들으면서 뛸까 생각하다가 선택한 게 타임투런 10 클래식 편을 선택해서 1시간 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랑 집사람 2주 뒤에 근처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 나갑니다. 마라톤 대회 같이 나가시는 거군요. 이번에는 건강하게 완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하프에 참석하신다고 하셨고요. 미국 마라톤 대회는 참가비가 너무 비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뭐 약간 불만되긴 하지만은 비용이 또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해외에 비해서는 좀 싼 편입니다. 근데 한편은 또 해외는 또 진행을 잘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또 한국이 또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데, 자, 어쨌든 요번에 하프 마라톤 부부가 두 분이 함께 나가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무사히 건강하게 완주 잘하시고, 두 분 또 나이도 좀 있으시니까 건강하게 완주하시고 즐거운 또 그런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승희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두유치즈님께서는요, 더 빨리 달려야 되나요? 라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남과 경쟁하지 않고 페이스 신경 쓰지 않고 바람도 느끼고 주변 풍경도 느끼고 내가 흘리는 땀 냄새, 숨소리, 그 모든 걸 즐기면서 달리는 러닝이에요. 저도 컨디션 따라서 7.5, 어떨 땐 8.5 그 사이로 달리긴 하지만 달리고 보니 그 페이스인 거지, 내가 어떻게 뛰든 남 피해주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이분은 약간 제가 글을 읽어봤을 때 자기만의 페이스로 자기만의 달리기를 잘 즐기고 있는 분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써주셨냐면, 나이 들어서도 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70대에도 조깅하는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멋있는 목표입니다. 이게 진짜 막 뭐 기록 달성하고 뭐 이런 것도 물론 굉장히 흥미롭고 뭐 재밌고 멋진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런데도 건강하게 두 다리로 서서 건강하게 꼿꼿하게 서가지고 달리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 생각해 보세요.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은 옷도 이제 멋있는 옷도 입고 신발도 근사한 신발 신고요. 그렇게 막 웃으면서 달리기를 하고 젊은 사람 못지않게 막 달리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런 거 상상하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리기가 무리하지 않고 잘 하셔야 미래의 달리기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거 불태워버리면 미래는 쟤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멀리 바라보시고 조망하시면서 달리기를 즐기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유치즈님 정말 목표 70대 아니 80대 넘어서도요 조깅을 하는 멋진 할머니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러닝 마인드셋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에 대한 얘기인데요. 꼭 한번 다른 분들과 비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힘들어하시고 마음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마인드셋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러닝을 하다 보면은 좋은 일이 참 많습니다. 건강해지고 체중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뭐 생각도 좀 긍정적으로 변하고 굉장히 좋죠. 하지만 늘 좋기만 한 거는 아닙니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러닝 마인드셋에서는요. 마음의 상처 혹은 뭔가 분노, 짜증, 불쾌 이런 부정적인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그런 경험을 하신 러너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다른 사람들의 말, 다른 사람들의 글, 그리고 그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입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그리고 이번 달리기에 너무 만족하고 즐거웠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달리기를 약간 폄하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달려서 되겠느냐? 그렇게 느려서 달리기가 되냐? 그렇게 훈련해서 목표 달성할 수 있겠냐? 평균 페이스 너무 느리다. 그렇게 느리게 달리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준다. 중간에 걸으면 포기하는 거다. 그렇게 정신력이 약해서 뭐 하겠냐? 네, 이런 이야기들 듣거나 글로 보시거나 그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말들 또 이런 글들을 읽으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끼게 되고요. 뭔가 혼자서 동떨어진 느낌을 받기도 하죠. 특히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더더욱이나 이렇게 뭔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혼자 있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뭔가 소외받는 느낌을 받고 거기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멘탈이 정말 강하신 분들도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멘탈이 항상 강한 건 아니잖아요. 멘탈이 좀 약해지는 어떤 순간이 잠시 왔을 때 그때 이런 것들이 치고 들어와서 마음이 흔들리고 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른 러너들, 그러니까 모든 러너들 중에서도 뭔가 내가 못난 것 같고 느리고 자세도 엉망이고 정신력도 약하고 그런 러너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의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주변에서 칭찬해주고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글들을 읽으면 마음이 풍족해지죠. 아주 행복해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이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들이 달리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나 공부, 삶에서도 영향을 미쳐서 그런 곳에서도 자신감,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되면요. 그 힘이 점점점 커집니다. 제가 나선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나선의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점 조금씩 힘이 가해지고 점점 커지다 보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데요. 그 방향, 처음에 나선이 향하는 방향이 플러스냐 아니면 마이너스냐
그 작은 시작, 정말 작은 시작, 정말 별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작은 시작이 플러스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요. 그 작은 시작이 마이너스였다.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정적인 에너지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길게 오랫동안 산 건 아니지만 살아오면서 그리고 공부하면서 느끼게 된 건요. 내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정말 그 사람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아니면 반인륜적인 사람이거나 또 뭔가 나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서로 살아가는 세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틀 혹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세계, 저는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약간 게임 개발자라서 이런 용어들을 쓰기도 하고요. 아무튼 세계관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영어로는 월드뷰라고 부르고요. 혹은 세상을 바라본 창이기도 하니까 패러다임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용어는요, 게임에도 많이 쓰이지만 마케팅에서도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월드뷰라고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가? 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태도를 저희들이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느 정도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세계관은 좀 더 견고해지고 명확해지게 됩니다. 달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달리기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세계관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록 중심으로 달리기를 볼 수도 있고요. 경쟁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도전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건강을 중심으로 평안함 혹은 안도감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 자유와 해방감을 중심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위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관점이 있겠죠. 이렇게 같은 달리기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집단은요, 세계관을 중심으로 형성이 됩니다. 집단에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가 가진 세계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집단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수가 소수를 압도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압도합니다. 주도적인 사람들도 압도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집단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요. 소외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틀렸냐라고 물어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세계관이 다른 것뿐입니다. 정치도, 종교도, 혹은 특정 사람을 향한 팬덤도 모든 것은 세계관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반사회적이거나 반인륜적이거나 반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니라 잘못된 게 아니라 그저 세계관이 다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고요. 그런 집단에서 머무르는 거는 더더욱 정말 힘듭니다. 중요한 건 나와 세계관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민티런 채널에서는 늘 결을 강조했습니다. 결. 우리와 결이 비슷한 사람.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자주 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결을 강조하고 유니크 러닝을 강조하고 온리원을 강조한 건 바로 세계관이 같은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면, 반복해서 하면,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들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은 걸러지게 되고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민티런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자의 달리기를 존중합니다. 그러면서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달리기를 찾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멀리 바라보는 조망하는 자세로 달리기를 합니다. 급하지 않게 먼 곳을 바라보면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고 나서 많은 러너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요. 정말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정말 다양한 세계관이 있다는 거. 러너들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간은 조금 재밌기도 한데 다채로운 존재라서요. 한 명이 다양한 세계관을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아마 대부분은 동시에 여러 가지 세계관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끔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언행이 이해가 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이해가 된다기보다는 왜 그런지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거고 제 생각은 다른 것이거나 혹은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제 생각이 틀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말이나 글에서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과는요, 언쟁하는 것 자체가 완전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일 뿐입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자신과 같은 결을 가진 사람,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물론 중간에 그런 사람들 만나서 있다고 하더라도 눈이 중간중간 돌아갈 겁니다. 편안한 달리기를 하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도요, 뭔가 격렬한 승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보거나 하면은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나도 저런 주인공이 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기죠. 유튜브나 다큐멘터리에서 정말 엄청난 도전을 하고 극복하고 승리를 쟁취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동경하게 됩니다. 달리기를 끝내고 나서 탈진해가지고 쓰러지고 막 온몸에 땀을 비 오듯이 흘리고 막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인간 승리 같은 느낌이 들면서 나도 뭔가 그런 사람들처럼 한 번은 그렇게 달려보고 싶고 그런 뭔가 엄청난 짜릿한 뭔가 그런 미친 듯한 짜릿함을 느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자신의 세계관에만 몰입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다른 유혹에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거나 몰입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에게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이게 나선처럼 점점 커져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세계관이 뭔지를 파악하시고요. 그 세계관과 같은 세계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달리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편안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결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요, 단단하게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경쟁이든 안정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같은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민티런에 달리는 댓글이나 다른 글들을 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별로. 물론 감정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완전 초연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머리가 좋은 분들이 제 마음을 막 꼼짝 못하게 하는, 그리고 뭔가 덫을 놓는 듯한 글을 써서 저를 흔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은 중심을 잡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자신이 가진 세계관, 특히 러너로서 달리기를 바라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고 바라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 세계관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멋있어 보인다고 해서 다른 세계관을 막고 따라가시지 마시고요. 다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 세계관을 무조건 따라가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글로 쓰시거나 한 문장 혹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민티런의 세계관은요, 자신만의 달리기, 즉 유니크 러닝, 그리고 not number one, but only one입니다. 올더스톤님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훌리아님께서도 굿모닝입니다. 인사 주셨고요. 수달님께서는요, 새벽에 빨래를 접다가 러닝복 세트로 나와서 바로 주워 입고 민티런 방송 들으면서 7.5km 뛰었네요. 네. 즐거운 출근길 고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짱이에요 라고,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격려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요런 얘기가 그러니까 계속 들으니까 제가 진짜 목소리 좋은 걸로 착각을 하고 방송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일우님께서도요, 선선한 가을 아침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켈리102님께서 아까 제가 했던 얘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해외랑 국내랑 조금 이제 약간 좀 문화적인 차이도 또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길장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말과 글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으니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해주시는 칭찬과 격려 글에는 영향 많이 받고요, 악플에는 영향 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최고죠.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사 주신 분들이 얼주가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달리기 시작하고 처음으로 달리기 못한 날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야근을 하셨군요. 아이고, 안타까우시겠습니다. 그냥 저기 집 근처나 그 회사 근처라 잠시라도 1, 2분이라도 뛰시면 그래도 그것도 뛴 거죠 뭐. 네. 오늘 하루 또 야근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실 텐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파랑주의보님께서는요, 세 번째 음악 타임에는 항상 샤워 타임이라서 아주 신나게 샤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 상상하면 안 되는데, 신나게 샤워하는 게 뭐죠? 어떻게 샤워하는 게 신나게 샤워하는 거죠? 아무튼 음악이 즐겁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베베니님께서도 신나는 음악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크게 중요한 얘기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발 교체로 인해서 제가 보기엔 신스프린트 오신 것 같은 분, 거기에 대한 얘기 드렸는데, 항상 우리가 뭔가 변경했을 때는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적응하시고 올라가시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었던 얘기예요. 특히 주변 분들에게 주변 사람들의 말과 글이나 행동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과 나는 세계관이 서로 다를 뿐이야. 서로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고 세계를 다르게 바라보는 것 뿐이야. 그러니 굳이 내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함께 친하게 지내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어. 나는 나와 결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층 편해지실 겁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저희 계좌로 후원해주신 초록빛 아침님,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동글제이크님에게 또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민티런 멤버십 분들은요, 보이스 온리 버전도 나중에 올라갈 거니까요,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 소중한 아침 시간에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요. 함께 해주신 분들, 민티 여러분들, 멤버십 여러분들, 모든 러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벌써 또 목요일입니다. 시간 빨리 지나면, 오늘만 지나면 또 목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